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교수이자 내분비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익숙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내포한 기름 한 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온 76세 이금자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올리브 오일이 좋다길래 매일 2숟가락씩 먹었는데 간 수치가 나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금자 여사님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걸 TV에서 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무려 3개월 동안 드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간 수치 악화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5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바르게 섭취한 사람들은 전체 사망률 19% 감소, 심혈관 질환 사망률 19% 감소했으며 암 사망률도 17% 감소하였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올리브 오일인데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올리브유 기적의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건강이 개선되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혼자 쓰면 60점, 함께 써야 100점이 됩니다. 통영에 사시는 81세 박춘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협심증으로 가슴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선생님, 병원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이 심장에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박춘배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만 단독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셔보세요. 왜 토마토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하버드 의대 프랭크 사크스 교수 연구에서 토마토를 같이 먹은 사람들은 따로 먹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40%나 더 감소했어요. 어르신이 제 조언대로 매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과 방울토마토 3개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가슴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손자와 함께 30분씩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올리브 오일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조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65세 정혜슬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혈당 관리를 위해 올리브 오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올리브 오일이 혈당에 좋다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한 숟가락씩 먹었어요. 그런데 3주쯤 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정혜슬 씨는 올리브 오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정혜슬 씨처럼 언제 먹어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시간대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 공복 섭취 시에는 혈관 청소 효과가 50% 증가하고 염증 수치는 30%나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저녁에 식후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에 부담이 증가하고 간의 지방 축적 위임이 있어서 수면의 질도 저하됩니다. 제 조언에 따라 정혜슬 씨가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1티스푼으로 바꾸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달 후에는 소화 불량과 변비가 개선되었고, 2달 후에는 공복 혈당이 120에서 100으로 감소되었고, 체중도 2kg 자연 감소되었고, 3개월 후에는 놀랍게도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 회복되었고, 특히 혈압은 150에 90에서 130에 80으로 완전히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럼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최고의 시간대는 오전 79시 사이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 후 아침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후 9시 이후는 절대 피해야 할 시간대입니다. 간과 췌장에 부담을 가중하고 지방 축적에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간에 먹어도 가짜 올리브 오일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혜슬 씨가 회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 우리나라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상당수가 가짜이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들입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절반 이상이 가짜이거나 정제유입니다. 여수의 사시는 74세 최덕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로 고생하시던 분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해서 6개월 동안 매일 빠짐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혈압은 여전히 170대이고 콜레스테롤도 전혀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최덕만 씨가 드시던 올리브 오일을 확인해 보니 정제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제품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올리브 오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거의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최덕만 씨처럼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올리브 오일 25개 중 1개 제품에서 타 식물성 오일이 혼입 확인되었고 99% 이상의 제품이 산도 표기도 없이 판매되고 가격 차이가 500ml 기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짜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 성분이 거의 없고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어 계속 섭취 시 항산화 성분 파괴로 염증이 유발돼요. 그럼 진짜와 가짜 올리브 오일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진한 금색 또는 녹색이어야 해요. 가짜는 너무 맑거나 연한 노란색이에요. 둘째, 양을 맡으면 풀냄새나 약간의 매운 냄새가 나요. 아무 냄새가 없다면 그냥 기름이에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맛을 보면 약간의 쓴맛과 목 뒤쪽 매운맛이 나요. 이게 폴리페놀의 증거예요. 맛이 밋밋하거나 단순한 기름맛만 나면 가짜예요. 넷째, 용기는 어두운 유리병 또는 금속 용기에 담겨져 있어요. 투명한 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건 사지 마세요. 다섯째, 수확일, 원산지, 품종이 명시돼 있고 산도는 0.8% 이하 제품을 고르세요. 여섯째,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건 가짜가 많아요. 최소 250ml 기준 2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마지막 7번째, 원산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단일 농장 제품이 신뢰도가 가장 높아요. 하지만 진짜 올리브 오일을 찾는 것만큼
어떤 품종을 먹느냐에 따라 병이 다르게 낫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과 10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 올리브 품종에 따라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의 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품종은 곧 약효의 차이입니다. 제가 최덕만 씨에게 추천한 것은 단순히 진짜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특화된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추천한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꾸신 후 최덕만 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3개월 후에 혈압은 140에 85로 내려왔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80에서 220으로 감소되었어요. 통영에 사시는 81세 박춘배 어르신도 협심증으로 가슴 통증에 시달리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으로 바꾼 후 매일 아침 토마토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가슴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손자와 30분씩 산책할 수 있게 되셨어요. 이처럼 어떤 품종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전주의 76세 이금자 여사님은 15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을 마늘과 함께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3개월 만에 관절 통증이 70% 감소하고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놀러 다닐 때 다리 아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에는 올레오칸탈 농도 3배 높으며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관절 염증을 감소시키고 근육통, 염증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산 토란토이어 품 좋은 당뇨병 환자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서울의 65세 정혜슬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을 견과류와 함께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20에서 95로 떨어져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완전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주요 성분으로는 히드록시타이로솔 최고 농도 높고 인슐린 민감성 개선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안정화하고 당뇨 전 단계라면 정상 범위 회복에 도움을 주며 인슐린 저상성 및 매사 증후군의 전반적 개선이 됩니다. 특히 히드록시타이로솔은 췌장 베타 세포를 보호합니다. 지금까지 품종별 특화된 효능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제가 35년간 연구한 모든 비밀을 집약한 기적의 올리브 오일 레시피를 상세히 공개할 시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레시피는 실제 환자 100명이 3개월간 적용한 결과 87%가 건강 개선을 체감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레시피라도 정확하게 따라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재료 선택부터 섭취 순서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스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투명한 병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라벨을 꼭 확인해서 산도가 0.8% 이하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수확일도 중요한데요. 18개월이 넘은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로는 심혈관에 좋은 스페인산 피쿠알, 관절염에 효과적인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당뇨에 도움되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중에서 본인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울토마토 3개입니다. 크기는 2-3cm 정도의 적당한 방울토마토면 돼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권장하는데 일반 제품이라도 깨끗이 씻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토마토 말고 상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차가우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세 번째, 다진 마늘 반쪽입니다. 이건 꼭 신선한 생마늘을 사용해야 해요.
마늘 분말이나 건조 마늘은 효과가 없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잘게 다져주세요. 너무 크게 썰면 매워서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미리 다져두지 마시고 먹기 직전에 다지는 게 좋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좋은 성분이 날아가거든요. 네 번째, 견과류 한 줌, 정확히는 30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아몬드 10개에 호두 3개, 그리고 브라질너트 1개예요. 브라질너트가 없으시면 아몬드 15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염, 무가공 생견과류를 사용하는 거예요. 볶은 견과류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 1컵 200ml입니다. 온도가 중요해요. 37-40도 정도, 체온과 비슷한 온도면 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정수된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적당한 온도로 맞춰 두세요. 자, 이제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미리 준비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타이밍부터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신 후 15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 공복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 8시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치질은 나중에 하세요. 치약 성분이 올리브오일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든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 빼먹기 쉽거든요. 특히 올리브오일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 보관하세요. 차가우면 굳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타이머 앱을 미리 설정해 두세요. 정확한 시간 간격을 지켜야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날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감기나 몸살로 컨디션이 나쁠 때는 건너뛰세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전날 술을 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장이 좋지 않을 때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드시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 깨우기 단계예요. 먼저 미지근한 물 반 컵 1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시면 안 되고요. 한 모금씩 천천히 30초에 걸쳐서 마시는 거예요. 이건 잠들어 있던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다 마시셨으면 2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때 가벼운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심호흡을 몇 번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2단계 올리브오일 섭취입니다. 올리브오일 1티스푼을 작은 숟가락에 담아서 준비하세요. 이걸 입에 넣고 바로 삼키시면 안 되고요. 20초에서 30초 정도 혀 아래쪽에서 천천히 굴려주세요. 그 다음에 목 넘김도 천천히 2-3번에 나누어서 삼키시면 됩니다. 이때 약간의 쓴맛이나 매운맛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목구멍에서 살짝 자극되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올리브 오일이라는 증거거든요. 3단계는 5분 기다리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올리브 오일이 위에서 제대로 흡수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때는 편안하게 앉아서 쉬세요.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을 5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스마트폰 보거나 TV 시청은 피해 주세요. 명상하듯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4단계 방울토마토 차례입니다. 방울토마토 3개를 하나씩 천천히 드실 거예요. 첫 번째 토마토를 입에 넣고 30초 동안 천천히 씹어서 삼키세요. 그 다음에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토마토를 드시고요. 또 30초 기다린 후에 세 번째 토마토를 드시면 됩니다. 충분히 씹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잘 흡수됩니다. 씨와 껍질도 다 같이 삼키세요. 거기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5단계는 다진 마늘인데요.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다진 마늘 반쪽을 드시는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토마토를 완전히 삼키지 말고 입안에 조금 남겨두세요. 그 상태에서 다진 마늘을 추가해서 함께 씹어 삼키는 거예요. 토마토의 단맛이 마늘의 매운맛을 많이 중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티스푼에 다진 마늘과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함께 올려서 빠르게 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헹구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수용 방법인데요. 다진 마늘만 빠르게 먹고 즉시 물로 삼키는 거예요. 이건 마늘을 잘 드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6단계 견과류입니다. 30지의 견과류를 천천히 드시면 되는데요. 아몬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천천히 드세요. 각 견과류마다 20번에서 30번씩 충분히 씹어주세요. 견과류의 고소한 맛을 충분히 음미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7단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남은 미지근한 물 100ml를 천천히 마시면서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에 마늘 냄새나 기름기가 깔끔하게 정리돼요. 30초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시고요. 5분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며칠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해보시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해결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늘이 너무 매워서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꿀 반 티스푼과 함께 드시면 돼요. 단,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요거트 한 스푼을 사용하세요. 정말 힘드시면 마늘 양을 14쪽으로 줄여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점 늘려가시면 되거든요. 올리브 오일 때문에 메스꺼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레몬즙을 2-3방울 추가해 보세요. 상큼한 맛이 메스꺼움을 많이 줄여줍니다. 아니면 더 천천히 정말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거나 생강 우린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보카도 14개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삶은 달걀 1개나 그릭 요거트 2스푼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보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제 개인별 맞춤 변형법을 알려드릴게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방울토마토를 5개로 늘리세요. 그리고 견과류는 아몬드 위주로 구성하시면 더 좋아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진 마늘을 1쪽으로 늘리시고요. 강황가루를 한 꼬집 추가하시면 항염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를 호두 위주로 바꾸시고요. 방울토마토 대신 블루베리 10개로 바꾸셔도 됩니다. 블루베리가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30분 후 아침 식사는 뭘 드시면 좋을까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이 제일 좋고요. 서양식을 원하시면 통곡물빵에 아보카도를 올려 드세요. 오트밀에 베리류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는 거예요. 달걀이나 생선 같은 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절대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좋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번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몸이 안 좋은 날은 과감히 건너뛰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오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레시피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각 단계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따라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정말 쉬워져요.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금자 여사님의 실수부터 시작해서 박춘배 어르신의 기적 같은 회복, 정혜슬 씨의 당뇨 완치, 최덕만 씨의 가짜 올리브 오일 경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35년간 연구한 모든 것을 담은 기적의 레시피까지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올리브 오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완전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혼자서는 60점, 함께 써야 100점입니다. 토마토와 함께하면 심혈관에, 마늘과 함께하면 관절염에, 견과류와 함께하면 뇌 건강에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그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활용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